안녕하세요. 15원차 보험처리사 설팀장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했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좋은 정보가 많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르는 실비보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3,997만 명이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 상담 경험상 실비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가면 청구하면 되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알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실비보험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주의사항과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 이제는 제대로 활용할 때입니다. 자, 그럼 보험 전문가인 저는 실비보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절대 실비보험을 매번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장받으려고 가입했는데 왜 청구를 안 하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여러분의 보험 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정도의 소액 진료비는 웬만하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청구 이력 때문입니다.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금액을 받으면서까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청구 이력은 향후 여러분의 보험 계약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산 조회 시스템입니다. 보험사들은 고객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공유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A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B사, C사, D사 등 다른 보험사에서도 여러분이 지급받았던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청구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청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도 매번 청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실비보험 청구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실비보험 청구 이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사항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전 우리는 보험사에 과거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지 의무라고 하죠. 주요 고지사항으로는 최근 3개월 이내 진단, 확진, 치료 이력, 검사 이력, 1년 이내 검사로 인한 추가 검사나 재검사 이력, 그리고 5년 이내 2번 이상 입원 수술, 동일 질병으로 7번 이상 치료 이력, 30일 이상 약 처방 이력,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간경화, 심장질환 등 특정 중대질병 진단 치료 이력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을 고의로 알리지 않거나 혹은 실수로 누락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가장 흔한 문제는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에는 어렵게 납입한 보험이 강제로 해지당하여 이미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갈 때마다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이 모든 청구 이력이 보험사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청구 이력은 보험가입 심사 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실 수 있다면 보험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일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년 전에 장염으로 5회 통원, 그리고 2년 전에 장염으로 2회 통원 이력이 있다면 이 두 이력 모두 고지사항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고지할 필요가 없을까요? 정답은 둘 다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6년 전 이력은 고지 기간 5년을 초과했고 2년 전 장염 2회 통원은 5년 이내 치료 이상 치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염으로 병원에 가셨다면 보통 약 처방까지 받게 되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청구 이력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장 관련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이 이력은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대장 용종 제거가 수술일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용종 제거는 명백히 수술에 해당하며 수술비는 물론 실비보험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는 5년 이내 수술 이력에 포함되어 고지 대상이 됩니다. 위 용종 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년 전 허리 염좌로 4회 통원, 4년 전 위염으로 5회 통원, 그리고 2개월 전 감기로 약 5일 처방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원 횟수를 합치면 총 9회이지만 각기 다른 원인으로 인한 통원이므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원 이력은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개월 전 처방받은 감기약은 3개월 이내 약 처방 이력에 해당하므로 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3년 전에 도수치료를 5번 받았습니다. 이는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도수치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 7회 이상 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수치료는 한 번에 1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구 이력이 남게되면 보험 가입 시 해당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부담보가 설정될 수 있고 보험료 할증 혹은 상해 관련 특약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도수치료는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단순히 잦은 청구 이력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보험 가입에 불리한 조건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할증, 부담보, 심지어는 인수 거절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실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자와 설계사의 협의로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지사항이 아니어도 청구 이력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실비 청구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실비보험을 청구하고 활용하라는 걸까요? 혹자는 보험금을 내고 있는데도 청구를 못한다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비보험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죠. 다만 3년이 지났어도 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금은 암 진단 확정일 기준, 입원비와 수술비는 실제 입원 및 수술일 기준, 후유장애는 진단서 발급 시점 기준,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 발행일 기준, 상해사고는 사고 발생일 기준, 진단금은 진단 확정일 기준입니다. 실비보험은 치료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전략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시거나 새롭게 가입하고 싶은 보험이 있다면 현재 발생한 소액 실비 청구는 잠시 미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리모델링이나 신규 가입 심사 시 청구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보험 리모델링 또는 신규 보험 가입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3년 이내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고객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재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비보험은 병원 치료 시 발생한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이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서 우리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대표 보험입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보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 어떤 청구든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셔도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자신의 보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후자에 해당하신다면 3년 이내라는 충분한 청구 기간을 활용하여 청구를 조금 미루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보험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무조건 청구를 해라 혹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과 보험 가입 현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실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보험 전문가로서 반드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내용만 제대로 숙지하셔도 앞으로 여러분의 보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께서 보험 가입 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국내 주요 보험사 상품들을 다각적으로 비교, 설계하고 약관 분석까지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컨설팅, 그리고 전반적인 보험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창에 고정된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 자산을 최적화하고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